안녕하세요. 메셀퍼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은 무리식과 무리함수인데 무리식이라는 건 뭐냐면 요 루트라는 표현 있죠. 뭐 한글로는 근호라고 하는 거. 근호 안에 문자가 포함되어 있는 식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유리식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런 게 있어요. EX 루트 3x 루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뭐 이런 거 3 마이너스 루트 x 같은 거 유리식으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2 플러스 x분의 1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무리식. 어떤 게 무리식인지 알았으면 이제 무리식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요 루트거든요. 루트라고도 하고 뭐 이제 우리가 그것 때문에 제곱근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성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이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헷갈려하고 많이 틀리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진짜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표를 빠바바박 쳐줘도 부족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정말. 일단 요 루트 만약에 a 제곱이다. 그죠? 이렇게 됐을 때는 얘가 어떻게 정리돼서 나오냐면 이렇게 절대값 안에 a가 포함이 돼서 나와요. 이 과정은 진리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제곱제곱이 지워지는 거잖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지수를 배우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됩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절대값 안에 a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절대값이 나올 때 학생들이 이제 많이 틀려요. 정말 많이 틀려. 특히 문자로 나올 때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빡 표시를 해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문자로 나올 때 학생들이 정말 많이 틀려요. 자, 봐봐요. 이럴 경우에 a가요. 절대값 a가 a로 나올 때도 있고요. 마이너스 a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틀려버리는 거야. 쌤, 어떻게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얘가 마이너스 a로 나와요. 절대값 안에 들어가면은 다 양수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말이 그거예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문과 기준으로는 한 3등급 이하, 이과 기준으로는 한 5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범위를 제대로 체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당연히 A라고 하는 아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A로 나오는 게 맞죠. 그런데 A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음수였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A로 나오는 게 맞죠. 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A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3이었다. 그러면 얘는 절대값에 3이 들어갔으면 3으로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아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었어요. A가 0보다 작은 경우죠, 지금. 이 경우에는 얘가 3으로 나와야 되니까 얘가 지금 A라고 한다고 하면 마이너스 A가 돼야지 3이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봐봐요. A가 마이너스 3이었어, 원래.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게 3이 되는 거잖아. 부호가 바뀌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틀려 해요. 그래서 지금 쌤이 말했던 요 과정이 나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면은 몇 번이고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돌려보시고 본인이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러 번 설명하고 가기에는 그 기본기 강의에 절대값이라고 표시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강의가. 그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지금 그거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많이 모자라요. 너무 길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성질을 배우게 되는데 또 하나의 성질은 뭐냐면
이제 이번부터는 성질이 좀 쉽습니다.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경우인데요. 0보다 클 경우인데 이 경우 루트 A, 루트 B가 루트 AB로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요 경우라고 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유리화를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유리화. 유리화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귀찮은 과정이에요. 실제로 학생들이 계산하기에. 유리화라는 게 뭐냐면, 유리화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분모를요, 분모를 유리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유리수로 만드나요? 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모에 있어서 안 되는 게 일단 0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분모 0이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분모라고 하면은 사실 어떤 거 몇 분의 몇이라는 얘기인데, 무리수라고 하는 건, 무리수라고 하는 건, 그게 사실은, 정확하지가 않은 거야. 왜냐면 계속 이어지는 숫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무한히 쭉 나가는 숫자니까, 정확하게 등분이 안 되는 거야. 분수로 했을 때. 그래서 그 몇 등분이 날 때 그 등이라고 하는 게 같은 등자니까 그거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유리수로 바꿔버리면 그래도 그게 밑에 부분은 안정적이게 되니까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공부를 한번 했을 겁니다. 1학기 때 어떤 내용이냐면 루트 A 그 다음에 루트 A를 하면 얼마가 된다? A가 된다.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곱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얼마다? 우리가 2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이 되게 되는 게 분모의 유리화라고 합니다. 분모의 유리화를 이제 제가 번호를 매겨가면서 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지금 배울 때가 조금 까다롭고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정말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냥 기억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계산 과정은 그래도 조금 귀찮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루트 A분의 B라고 하는 걸 줬다고 쳐요. 루트 A분의 B.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 주면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위아래로 같은 걸 곱해주면 돼요. 위아래로 같은 걸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분의 B 루트 A가 되게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죠. 지금은. 그 다음에 2번 루트 A 플러스 루트 B분의 C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익혀 두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야기보다는 원리는 사실 이런 겁니다.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를 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나온다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특히 뭐 딱히 원리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안 할게요. 실제로 문제가 그렇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하는 방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요런 걸 위아래로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분모는요. 아까 전에 요 과정을 따라갔기 때문에 분모는 A-B가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유리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분모의 유리화입니다. 분모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예요. 분모의 유리화. 그리고 3번은 이제 이거랑 똑같아요. 2번이랑 똑같아요.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가 있고 이렇게 C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죠? 이제는 좀 감이 잡히시려나요? 이 상태에서 뭐만 해주면 돼?
이젠 플러스 자리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넣어주면 결과는 이제 이렇게 되죠. a-b로 똑같고요. 밑에는. 그런데 위에는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유리아라고 하는 게 분모 유리아가 어려운 과정은 아닌데 이제 좀 계산이 복잡해질 수는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문제를 풀어가면서 실수하지 않게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무리함수라고 하는 걸 이제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무리함수. 제 생각에는 무리함수 조금만 설명하다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길어지는 감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지금 녹화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서요. 자, 무리함수는 어떤 게 무리함수냐면 그냥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있죠. y는 루트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뭐 아까 전에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y는 아까 전에 제가 뭐 예시 든 게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것도 이제 무리함수가 되는 거예요. y는 뭐 3 마이너스 루트 x라든지 등등등. 그러니까 그 무리식이 들어가 있는 함수라고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무리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무리함수는요, 기본적으로 뭐 정의역이 딱히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정의역은 일단 요 근호 안에 시계값이 요게 만약 별표다. 그럼 별표가 0보다 크게 되는 부분을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집니다. 나중에 문제 풀 때. 그 루트 안에는 이렇게 요게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가요. 자, 무리함수가 들어왔어요.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y는 가장 기본적인 꼴인 루트 ax 꼴을 보게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가장 기본적인 꼴이에요. 이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평행 이동이 안 된 그냥 그 날 것 그대로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a가 0이 되면 안 되죠. a가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a가 0이면 그냥 0이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이거의 그래프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일단 1번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a가 0보다 클 때가 또 개수죠. 그죠? x의 개수니까 어떻게 되냐 그 문제인데, 일단 이럴 때 제가 일단 필기부터 해보고 가겠습니다. 정의역은요 이제 x의 범위를 말하는 거죠. x의 범위는 따로 얘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안에 있는 i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게끔 만들어져야 되죠. 그죠? 0 이상이랬으니까 이것도 이거죠. 등호. 등호 이거 좀 넣어 주셔야 돼요. 등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등호 0 이상이기 때문에 0 이상. 그죠? 이 경우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도요. 치역도 이제 치역은 y죠. 그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의역이 a가 0보다 작잖아요. 봐봐요. a가 0보다 작으면 a가 음수란 얘기는 근데 요 안에 있는 i가 지금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요. 요 안에 있는 i가 양수가 돼야 되잖아. 안에가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음수다. 그럼 얘도 음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음수 되면서 양수로 변하죠. 이렇게 돼야 되고요. 치역은 여전히 계속 위쪽을 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거야. 이렇게 그려줬으면 y는 ax 그래프에서 이제 a가 클 경우는 0보다 클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나중에 모양을 보시면 a가 0보다 작을 경우는 요 그래프에 따른다라고 하면 x는 음수 방향이고 치역은
y가 0보다 큰 방향이니까 이런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아이고, 요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가 서로 지금 이제 뭐냐면 대칭 관계예요. 그림은 그렇게 안 보이지만 대칭 관계입니다. 요렇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 2번 y가 마이너스 루트 ax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a가 0보다 크다고 하면 당연히 요 안에가 양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의역은 당연히 x가 0보다 클 때가 돼야 될 거고요. 그런데 얘가 어차피 양수로 나온다 하더라도 앞에가 뭡니까? 앞에가 음수죠. 제일 앞에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지금 관장하는 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y는 음수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아래로 향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는 정의역은 어떻게 되냐면, 그죠? 이제 얘가 음수니까 얘도 음수가 돼야지 요 안에가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치역은 이제 뭐 볼 것도 없죠. 이거는 그냥 계속 지금 마이너스인 부분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고 하면 요거의 그림이 요 모양이 돼야 될 거고, 요거에 대한 그림이 요렇게 돼야 될 거예요. 조금 그죠? 벅찰 수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금만 연습을 해주시면 좀 편해질 겁니다, 앞으로. 자, 시간은 부족하고 지금 나가야 될 내용은 많아가지고 약간 화면을 잘랐어요. 화면을 잘랐고 어떤 내용을 하고 지금 마칠 거냐면, 지금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이거를 일단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함수 평행 이동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평행 이동. y는 루트 ax-p 플러스 q, 요 그래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동을 한 거예요. 원래 나왔던 무리식에 대해서. 어떤 거에 대해서 이동한 거냐면, 일단 제가 써두고 하겠습니다. y는 루트 ax에 대해서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런 거 어디서 봤냐? 유리함수의 평행 이동에서 배웠어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A로 묶었을 경우에 이제 이 모양이 보여요. A로 묶어야지 이 모양이 보입니다. 아시겠죠? A로 묶어야 돼요. 자, 그랬을 때 정의역은 항상 요 안에 있는 i가 0보다 큰 게 정의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의역은 여러분들이 요렇게 꼭 쓰고 가셔야 되고요. 이 안에 있는 i가 0보다 큰 게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치역은요, 아까 원래 상태에서는 그냥 0보다 큰 상태였잖아. 원래 상태에서는 0보다 큰 상태였었거든요. 필기한 거 보시면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함수가 옆으로는 x만큼 움직였지만 위아래로는 이제 q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요 q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i인 거예요. 그래서 치역은 일단은 y가 q보다 큽니다. 이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행 이동한 상태죠. 원래 만약에 제가 구해야 됐던 게, 만약에 뭐 이런 거였다. 루트 ax인데 이게 이런 모양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p만큼 q만큼이라고 했으니까 이게가 지금 0,0일 지나거든요. 0을 넣으면 0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p만큼, 여기까지 p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q만큼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이 모양은 그대로 유지한 채 평행이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점들이 다 p만큼 q만큼 이동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점들을 다 그렇게 옮겨서 보기가 힘든데, 여기 요 0,0점은 우리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항상 0,0을 지나니까. 그래서 0,0이 몇 콤마 몇으로 이동했는지를 보면은 이제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거죠. 제가 요 무리함수에 대해서 모든 강의를 다 찍고 나서 평행이동 강의를 새로 한번 찍어 올리겠습니다. 평행이동 강의를 새로 찍어 올릴게요. 한 번 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평행이동이 조금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래프를 봤고요. 이제는 어떤 그래프를 또 볼 거냐면 y는 이 그래프를 볼 겁니다. y는 마이너스 루트 a x 마이너스 p 플러스 q의 그래프를 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까랑 뭐가 다르냐고 물으면 아까 전에 그랬던 그래프랑 다 똑같은데 이 y는 마이너스 루트 ax의 그래프를 가지고 x축 방향으로 얼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q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의역은 또 내나 똑같아요. 요것보다 크면 되고요. 정의역은. 근데 이제 치역이 정의역은 일단 이게 이러면 되는 거고 치역은 이제 다르죠. 이 함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려가는 함수였잖아. 그러니까 치역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y가 q보다 작다. 이 상태를 봐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요거는 아까 전에 뭐 이런 그래프가 있었다 치면 요런 그래프가 있었다 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p만큼 그냥 제가 이제 p를 요로 옮길게요. 그냥 p만큼 그 다음에 q만큼 이동한 상태에서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한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는 거죠. 서로 모양은 똑같은데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똑같은 펜이 있는데 이렇게 이걸 그냥 이렇게 이동했다 이런 의미죠. 펜 자체의 길이나 모양은 변하지가 않고 그게 평행이동이죠.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이 풀다 보면 문제를 복잡한 꼴의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린 꼴은 어떤 꼴이었냐면 ax-p로 묶여있는 꼴을 보여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루트 2x-2 이런 식으로 딱 보자마자 어떤 거냐면 지금 얘가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했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를 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애들은 어떤 걸 볼 수가 있냐면 자 이거 지웁니다. 2x 플러스 5라는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지금 x가 마이너스 5칸 이동했네 이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이런 거란 얘기죠. 2로 묶어내세요. 묶어내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x쪽으로 마이너스 2분의 5칸 이동했구나 이렇게 묶어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또 아까 전에 2x-4가 나왔다 요 내용이죠. 그럼 이거를 가지고는 우리가 판단을 못해요. 항상 평행이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묶어주셔야 합니다. 묶어주셔야 x쪽으로 얘가 두 칸 이동했구나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좀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무리함수에 대한 내용은 전부 끝이 났어요. 이동하는 거랑.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처음 배우는 내용들이고 전부 다. 그 다음에 내용도 요 지금 배웠던 내용 안에서 크게 변하지 않을 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평행 이동하는 거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평행 이동이. 그래서 제가 기본기 강의에 평행 이동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강의를 조금 다시 참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안 하면 나중에 모든 함수가 다 나오는데 그 함수에 대해서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마찬가지고 평행이동이 안 되면 조금 힘들어지거든요, 정말. 예, 그럼 이걸로 이제 무리함수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